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삶이 힘이 되는 채널 매일 3분입니다. 제가 일전에 80세 벽이라는 책을 소개드렸는데요. 고령에는 건강을 위해 열심히 운동할 필요가 없다. 나이가 들면 술이든 고기든 먹고 싶은 것은 마음껏 먹자. 80세 이후에는 건강검진을 받지 않아도 된다. 암에 걸렸더라도 80대 이후는 수술할 필요가 없다. 의사가 주는 약이라도 먹지 않아도 괜찮다.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내용으로 100만 명 훌쩍 넘는 분들이 봐주셨고 또 상당히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셨던 영상이었어요. 80세의 벽은 30년 이상 6,000명이 넘는 노인 환자들을 치료한 일본 최고의 노년의학 전문의 와다 히데키 원장의 저서였는데요. 오늘은 그의 다른 저서 70세가 노화의 갈림길이라는 책을 소개드리려고 해요. 역시 우리의 건강 상식과는 다른 획기적인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는데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의 노년의 삶에도 분명 도움이 되실 거예요. 결핵을 이겨내면서 동양인의 수명은 무려 20년 정도 늘어났다고 해요. 이렇게 의학의 발전으로 질병을 이겨내면서 수명이 획기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머자나 암도 정복하게 될 거라고 해요. 그렇게 되면 수명은 더 늘어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저자는 이런 질문을 던져요. 장수할 것인가? 행복하게 살 것인가? 우리는 흔히 이 두 가지가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저자는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얘기해요. 장수한다는 것은 수명을 늘리기 위해 먹고 싶고 하고 싶은 것들을 참고 또 반대로 먹기 싫고 하기 싫은 일들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해요. 내가 의학적으로 가망이 별로 없어도 치료와 수술을 하고 연명치료를 통해 수명을 늘리는 것들 모두가 장수가 목적인 거예요. 반대로 노년을 행복하게 사는 것은 먹고 싶은 것을 먹고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사는 삶을 의미해요. 내가 질병에 걸렸더라도 가망이 없다면 더 살기 위해 의학적 조치에 기대지 않고 하고 싶은 것을 하다가 떠나는 삶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70세가 노화의 갈림길에서는 건강하게 장수하면서 노년에 행복하게 사는 것도 가능하다고 얘기해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저자가 오랜 진료를 하면서 깨달은 사실은 마음이 젊고 계속 활동하는 사람은 오랫동안 젊음을 유지하더라는 거예요. 영양 상태가 좋은지 나쁜지도 건강에 있어서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사람을 오래 살게 해주는 의료기술과 건강을 유지해주는 의료기술은 다르다는 점이에요. 의사가 병을 낫게 하고 우리를 건강하게 해줄 거라고 맹신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예전에는 아프면 무당을 찾아갔어요. 그 당시로서는 최선의 선택이었으니까요. 지금 우리가 병원에 가는 것은 현 시점에서 최선의 선택인 거지 정말 신뢰할 수 있는지는 알 수 없다고 해요. 의료기술은 주로 서양의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동양인이 같은 의학으로 진단하고 치료하는 게 과연 맞는지도 따져볼 부분이에요. 육류가 주식인 서양은 심장 관련 질환이 압도적인 사망 원인 1위예요. 그런데 동양은 암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심근경색의 10배 이를 만큼 질병의 구조가 서로 차이가 있어요. 동양의 경우 심장 질환으로 사망하는 사람은 OECD 국가 중에서도 현저히 낮아요. 서양처럼 동맥경화에 신경 쓰기보다 오히려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서 초래되는 남성 호르몬 감소를 더 두려워해야 한다는 거죠. 의사들은 콜레스테롤이 건강의 적이라고 강조하잖아요. 하지만 이것은 서양인에게 해당돼요. 동양인의 경우 콜레스테롤은 남성 호르몬의 재료이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남성일수록 몸과 머리가 건강하고 여성들의 경우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우울증에 잘 걸리지 않는다고 해요. 실제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사람이나 뚱뚱한 사람이 나이 들어도 사망률이 낮다는 것이 점차 밝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저자는 혈압이나 혈당치가 적당히 높은 것도 나이가 들면 큰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혈압이 높다는 것은 심장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신체의 말단까지 혈액을 보내기 위함인데 혈압약으로 인위적으로 낮추면 머리가 멍해지고 의욕이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해요. 나이 들어서는 높은 혈압보다 의욕 저하가 더 건강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억지로 약으로 혈압을 낮추는 것이 좋지 않다는 거죠. 일본의 심혈관 전문의 마스모토 마스마사의 저서 고혈압은 병이 아니다에서는 자신의 나이에 90을 더하는 수준까지의 혈압은 괜찮다고 해요. 우리나라의 적정 혈압이 120이라고 하지만 70대라면 나이에 90을 더해서 160까지는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저자의 경우 혈당치가 평균 200 정도로 정상 공복 혈당인 70에서 100보다 많이 높지만 약으로 혈당치를 떨어뜨리면 머리가 멍해져서 이 정도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해요. 고혈당이라고 억지로 저염식이나 식단 제한을 하게 되면 먹는 즐거움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기운 없는 노인이 되기 쉽다는 거죠. 와다 히데키 원장은 30년간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의료 상식이나 한 분야 전문의의 의견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해요. 대부분의 의사는 자신의 전공 분야에만 전문이지 모든 분야를 다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호흡기 내과 의사는 호흡기 건강을 위해, 소화기 내과 의사는 소화기 건강을 위해 환자를 진찰하고 있는 것에 불과해요. 해당 장기에는 좋을지 몰라도 그런 치료가 몸의 다른 부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현대의학이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 부분이에요. 실제로 고령의 경우 한 부분을 수술하고 나서 전반적인 건강은 오히려 악화되는 사례를 수없이 봐왔다고 해요. 그래서 70대 이후에는 의사의 말도 전적으로 믿지 말고 실제로 건강하게 장수하는 사람들의 지혜를 참고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고 해요. 일본 나가노현의 경우 예전에는 평균 수명이 일본에서도 낮은 편이었는데요. 그런데 1975년부터 평균 수명이 서서히 상승하기 시작하더니 2010년의 조사에서는 남녀 모두 평균 수명이 일본 1위를 기록했고 노인 의료비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조사가 됐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왜 나가노현 사람들의 수명이 늘어났는지 궁금해했고 다양한 추측들이 나왔는데요. 메뚜기나 벌집 등 곤충을 먹는 습관이 있기 때문이라든지 지형적으로 산간지역이라 산길을 잘 걷고 하반신이 단련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등의 이유를 들었는데요. 이런 의견은 식생활의 변화, 교통의 발달로 설득력을 잃게 됐어요. 이후 조사 결과 가장 주된 이유로 찾은 것이 고령자 취업률이에요. 나가노현은 전통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이 활발한데요. 1970년대 이후 전통적인 산업에 대한 인식이 확립되면서 고령자들도 일할 자리가 늘어나면서 일본에서 고령자 취업률 1위를 수차례 기록했어요. 최근 조사에서도 남녀 모두 고령자 취업률이 1위 현으로 발표가 됐고요. 나이가 들어도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 바로 일하는 것이었어요. 나이 들었다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지 않고 일을 통해 활발히 활동하면 운동기능, 뇌기능의 노화를 지연시켜서 수명이 늘어나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꼭 일이 아니더라도 활발하고 지속적인 활동이 중요하다고 해요. 70대 이후라도 꾸준히 할 수 있는 일 외에도 취미, 봉사, 종교활동 등을 갖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추천하고요. 50대 정도까지만 해도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빈둥빈둥 생활했다고 해도 하반신이나 뇌기능이 단시일 내에 쇠약해지는 일은 거의 없어요. 하지만 70대에 이렇게 빈둥빈둥 보내면 바로 운동기능, 뇌기능이 쇠약해져요. 이 시기에는 무슨 일을 해도 의욕이 떨어지고 활동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는 일이 없어지는 것도 한 원인이에요. 현역으로 일을 하던 사람이 무엇을 할지 생각하지도 않고 은퇴하면 순식간에 늙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갑작스러운 은퇴는 달리던 열차가 급브레이크를 밟는 것과 같아서 자칫하면 탈선할지도 모를 일이에요. 그런데 70대가 되면 머리로는 움직여야지 하고 이해하고 있어도 의욕이 떨어져 활동량이 줄어드는 게 일반적이에요. 무슨 일에도 의욕이 없고 흥미도 없고 사람 만나는 것조차 귀찮아지고 외출을 싫어하는 경향도 생겨요. 나이 들어서 의욕이 떨어지는 주된 이유는 뇌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 감소를 들고 있어요. 세로토닌은 일명 행복 물질로 불리는데요. 이 세로토닌이 감소하면 일상의 행복감이 떨어져요. 발랄한 감정이나 무언가를 하겠다는 의욕이 없어지고 기분이 가라앉고 짜증이 나고 감정이 불안해지고 해서 우울증에 걸릴 위험도 높아져요. 세로토닌은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감소하는데요. 특히 70대에는 세로토닌 수치가 바닥을 치면서 의욕 저하로 우울증에 걸리는 경우가 늘어나요. 이 나이대에는 세로토닌을 지키는 생활 습관이 중요한데요. 그중 가장 손쉬운 방법이 바로 육류 섭취예요. 세로토닌의 재료가 되는 물질이 크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인데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는 식품이 고기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고기를 많이 드셔야 해요. 고령이라도 초고도 비만이 아니라면 고기를 마음껏 드세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져 생기는 실보다 어깨 드는 득이 더 크거든요. 또 콜레스테롤은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의 원료이기 때문에 고기를 많이 먹을 경우 의욕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성적인 측면에서도 활발해질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저자는 소화력에 문제만 없다면 나이가 들수록 고기를 더 많이 먹으라고 권하고 있어요.
세로토닌 수치를 높이는 또 다른 방법은 자주 외출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 햇볕을 쬐면서 걸으면 기분이 가벼워지고 밝은 기분을 되찾을 수 있는데요. 이는 세로토닌은 빛을 받으면 다량 생성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울증 치료법 중에 인공적으로 빛을 일정 시간 동안 쬐는 광요법이 있어요. 그만큼 빛이 우리의 뇌와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자주 외출하게 되면 집에만 있는 단조로운 생활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또 걷기 운동도 되니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거죠. 지금까지 노화를 늦추고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살펴봤는데요. 노화 예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운동 기능과 뇌 기능을 유지하는 것으로 70대가 넘더라도 계속 일을 하고 고기를 많이 먹어야 하며 자주 외출하라는 내용이었어요. 이외에도 책에는 노년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다른 내용들도 많이 담고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할게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려요.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저는 매일 3분 대표 큐레이터 송한결이었습니다. 늘 행복하세요.